안녕하세요. 25년 시행 개정 도시정비 법령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진단이 필요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이 앞당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는데 그 요건하고 이러한 것이 완화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 위반을 요청하고 제안하는가,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정비계획의 위반 요건하고 재개발 구역적 요건이 완화됐고, 서울시의 경우에 이에 따라서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동의율도 완화됐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위반 요건은 우리 그 법에 보면은 도정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1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뭐 이런 그 사업장 세 개의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작년에 이미 개정돼서 24년도 3월 19일 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재건축 진단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앞당겨지게 돼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의 설명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에서 노분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3분의 2에서 현재는 지난 3월 19일 날 60%로 완화됐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 지구내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60% 대신 50%, 이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도조례로 50에서 70%를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60%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후건축물의 수가 4분의 3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해당되는 노후분량 건축물의 수가 75%가 되면은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등 시도조례에서 따로 정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좀 다소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부지의 정형화, 막 찢어져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보다 직사경이나 정방형으로 이렇게 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후도 등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의 지역도 10%에서 20%로 확대해가지고 추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도정법상의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부지가 들쑥날쑥 돼 있어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힘들 때는 20%까지 기존의 면적 중에서 20%를 편입해가지고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부분은 법령상은 아니고 이미 작년에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3월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다시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그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외에도 미리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위반 제한이나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지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재건축 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정비계획 위반 요건이 완화된 이 부분은 재개발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별표 2에 보면은 노후분량된 건축물의 수, 노후분량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보시면 노후분량의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조적조, 또 나머지 단독주택 이렇게 나누어서 기간을 정하고 있어서 그 기간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노후분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총 면적의 총 면적이 아닌 머릿수, 그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에 비해서 해당 지역이 종전에는 3분의 2였는데 60%면 가능하도록 한 7%, 7.5% 정도를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조례로 증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재정비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는 50에서 70 사이에서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완화를 하고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머릿수에서는 총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서 60%만 되면은 다음의 가나 다라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어느 것에도 하나를 통해서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에 보면은 정비 기반시설이 정비에 따라서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이 닿을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조문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앞에 거는 수의 합계죠. 이 나목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연면적의 60%, 똑같이 아까 3분의 2에서 60%로 줄여놔가지고 앞에 수의 60%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연면적의 합계가 60%면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다목에서 자까지는 생략을 했어요. 우리 큰 조문이 사용이 안 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호인 재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2018년도 2월 9일 날 도시정비법이 전부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1호 주거환경 개선 사업, 2호 재건축 사업, 3호 재개발 사업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2호가 참 재개발 사업이고 3호가 재건축 사업인데 여기에서 주택자가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고, 다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나누는 요건은 물론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보면은 그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 그 여건에 맞게끔 더 촘촘하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조문에서는 두 개를 쌍끌이 해가지고 수의 60%, 면적의 60%만 충족이 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호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의 이방 대상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4분의 3인 경우에는 시도조례에서 노후불량만 갖추는 게 아니고 호수밀도하고 주택 접도율을 별도로 또 정해놓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요건은 아예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0%면 재개발 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만 따진 게 아니라 주택 접도율하고 호수밀도까지 집어넣어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별표에서는 수의 60%, 면적의 60%를 충족하게 되면은 정비계획으로 가는데, 다만 재개발 사업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면적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수만 여기 계산하고 있는데 75%만 되면은 주택 접도율과 호수밀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호에서는 부지 정형화 또는 효율적인 정비 기반 시설의 확보, 이게 꼬불꼬불 돼가지고 우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면적을 계산하기 어려워서 기반 시설을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나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면적 계산을 해서 효율적인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를 정하면은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아닌 것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아까 그 4호에 보면은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요건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머릿수의 4분의 3인 경우에는 다른 거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걸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서울시 두 번째 보면은 서울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 이렇게 했는데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4분의 3 이상인 주택 접도일 호수밀도는 어떤가 살펴봤는데 서울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6조 1항 2호에 보면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여기 나오죠. 노후 건축물 대상의 총수 60%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 언어에 해당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택 접도율이 40%, 호수밀도가 60%죠. 이것은 뭐냐? 60% 이상인 경우는 주택 접도율하고 호수밀도를 충족을 또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행령에서는 75% 이상이면은 주택 접도율의 호수밀도가 필요 없는 것인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60% 이상인 경우만 계산을 해놓고 여기에 해당되고 60이 됐든 75가 됐든 그 이상이 됐더라도 주택 접도율의 호수밀도를 충족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상이 되더라도 아직은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접도율이나 호수밀도를 맞추려고 하는 정책하고 안 맞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다시 조용히 이것을 정리를 하겠지만 상당히 이런 조문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김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조례 10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60%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번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2025년 1월 3일 며칠 안 됐죠? 60%가 50%로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 밑에 조문을 보시면 도정법 12조 1항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제한하는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에 제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시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면적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50%, 60% 이상 이번에 완화시켰고 면적은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볼 때 국토부에서 이러이러한 해설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조문을 찾아서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지만 다음에 또 바뀐다고 해도 그 조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옛날 유명한 팝송에도 있죠. 자기 집 가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아놨다든가. 이게 바로 그러한 뜻이 독자 여러분들도 조금 괴로우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법령의 개정상을 살펴보시고 향후에 바뀌게 되면 일로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